자, 지금 역대급 변동성이 나와주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봉은요, 1봉도 4시간 봉도 아니고 3분 봉이에요. 고작 캔들 몇 개만으로 약 2% 정도 변동성을 보여주고요. 지금 나오고 있는 무빙을 보시면 저점을 이탈을 한 다음에 한 번에 팍 쏟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 게 아니고 저점을 조금씩 이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를 의미를 하냐면 매수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매수세는 일시적이고요. 매도세는 연속적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매수세가 있다는 걸 확인 정도는 할 수 있었다는 점이겠네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무빙들은 어떻게 나오냐? 최근에 보시면 아시아 시장으로 오전일 때 이런 식으로 횡보 움직임이 나와주다가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이 끝나고 미국장이 딱 주도권을 잡을 때 움직임이 크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을 이렇게 눌러주는 유출세는 어디서 왔냐? 첫 번째는 일단 거래소를 통한 매도세가 굉장히 거칩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현물 매도세가 거친데 아마 이 물량은 마켓 메이커들이나 캐피탈들의 기준 운용 물량을 시장에 투어하는 것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리테일 자금도 유출세가 심화가 돼서 결국 운용 자산이 1000억 불 아래로 떨어진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하락이 계속되다 보니까 결국 마이클 세일러의 보유 물량도 마이너스 340만 달러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세일러의 평단가 아래로 내려가서 놀고 있는 비트코인이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일러가 결국 비트코인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일단 세일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론적으로 비트코인이 매년 1.25%씩만 살생해도 우리는 영원히 배당금을 지불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멈춰도 우리는 대응할 시간이 80년이나 있다 이러면서 자신감을 드러냈는데, 확실한 거는 세일러가 짜놓은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거를 가지고 무조건 시장을 흔들어주는 그런 뉴스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포감 조성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호재가 하나 뜬 게 있죠. 바로 이번에 1월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었다는 거예요.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PMI 제조업 지수가 50 위로 나와주게 되면 이거는 경기가 확장 국면에 있다. 즉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는 뉴스인데, 사실 PMI 보고서를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생각이 좀 달라지실 거예요. 보고서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트럼프 행정부의 감정적이고 정부가 부족한 관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코멘트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지금 PMI 지수가 높게 나온 거는 언제 관세를 매길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물량을 확보를 해두자 라는 가정하에, 라는 판단하에 선제적으로 기업들이 주문을 들어갔기 때문에 PMI가 높게 나오는 착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발표될 물가지표, 제조업지표를 보면서 추가적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겠지만, 확실한 거는 이런 식으로 커뮤니티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ISM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으면 비트코인이 상승장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승할 것입니다 라고 보는 거에는 근거가 살짝 빈약하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서 좀 보자면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거는 비트코인 일봉인데요. 제가 과거에 요 블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과거 브리핑에서 몇 번이나 강조했던 구간인데, 요 구간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승의 시작점이자 오더 블록이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게 겹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 구간에 대한 퍼포먼스를 지금 한번 보시면 확실한 거는 오더 블록 하단에서 지지가 나와주긴 했어요. 뭐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플러스 5% 정도 지지 나와주면 의미 있는 구간은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더블럭 상단을 지금 도무지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오더블럭 상단에서도 지지를 한번 나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구간을 아무 의미 없이 뚫어준 거 보니까 이거는 결국 뭐다?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다. 이런 중요 구간을 무시하고 내려와서 지지 받아줄 정도로 반등이 나왔지만, 문제는 여기를 못 뚫어줄 정도로 매도세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여기를 이탈한 다음에 또 여기를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 라인에 대해서는 반응이 뜨뜻미지근한데 저항 라인에 대해서는 반응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하지 않은 매물대다가 아니고 중요한 매물대는 맞는데 그 이상으로 하락 추세가 강해서 이 구간을 쉽게 뚫어주지를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야금야금 하락해주고 있는데, 그럼 이 단기 하락은 어디서 멈출 수 있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락세가 소진되는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가까운 자리를 좀 보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 71K와 70.5K 언저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우선 테더 도미넌스적으로도 저항 자리고요. 그러니까 테더 도미넌스도 여기서 1% 정도 더 오르면은 요 자리에 닿아주게 됩니다. 자, 비트코인도 요 자리에서 1% 정도 내리면은 여기에 닿아주게 되죠. 그러면 이제 교차 검증이 완료된 자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비트코인 채굴 전기료가 현재 71K예요. 요 가격 밑으로 비트코인이 잘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 라인이 이렇게 있고 비트코인은 그 위에서 놀아주고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한 개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전기료 이하로 떨어진 적이 잘 없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기 구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탈하고 다시 만들어지면서 트랩도 충분히 나와줄 수가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여기가 바닥이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닌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매도세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으면은 아직까지 추가 하락은 남아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은 기대할 수 있다라는 선에서 이 자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그에 맞는 브리핑을 제가 또 다음 지지 자리 이렇게 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